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오늘 매매가 시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전 중에는 좋지 않았는데, 이제 오후장에, 모아가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매도를 잘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오후장에 스캘핑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익이 잘 났고, 그래서 보통은 오전에 이제 보통 매매할 때 10분 안에 끝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전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오전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전에 수익 내면은 그 이유가 편하잖아요. 시간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그리고 다른 종목 매매할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동 매매 하지 않고, 딱 시가에 내 시나리오가 좀 안 맞았어.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모으고 있던 종목에 더 이제 힘을 보탰고, 비중을 더 추가해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크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나리오를 세워두거나 혹은 이제 뉴스를 보고 전날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내일 강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갭이 많이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너무 하고 싶은데 뭐 갭이 뭐 10% 15% 떴어.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못할 때 있죠. 그러면 뭐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 이제 뭐 플랜 B로 다른 종목 보고 있던 종목을 더 매집을 해서 매집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구간 그 지지선을 뚫는다든지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 매매했다가 내가 원래 봤던 종목들이 이제 좀 내려오면 그런 데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내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계속 슈팅이 잘 나와요. 종목마다 슈팅이 잘 나오고 그런 슈팅이 이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고점에 들어갔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끊고 나와야지. 최근 그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급등이 15%막 20%씩 가. 그래서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마감할 때는 뭐 5% 상승 마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주의하시고 지금은 완전 단타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까지도 나왔어요. 뉴스가 오늘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저번 주부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국장서 같이 투자하는 꿈, 거래 절반이 용돈 벌이용 단타라고 합니다. 해외는 오르는데 한국만 박스권 맴맴, 장기 투자 메리트 없어 용돈 벌이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지금 뭐 뉴욕,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그냥 꼴찌잖아요, 꼴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잘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달 국내 증시 수익률은 세계 주요 20개국 G20 중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뉴욕 증시, 나스닥, 대형 기술주 장세에 힘입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뭐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고 이 같은 상황을 체득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야는 갈수록 장기보다 단타에 맞춰지고 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한모 씨는 코스피 시장 수익률이 크지 않아 장기 투자를 고려하진 않는다며 국내 시장에서는 용돈 벌이용으로 급등주를 공략해 단타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동국대 교수님이 국내 시장의 중장기적 수익률이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단타 위주의 거래 문화를 바꾸려면 주식을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이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시 특별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거는 뭐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단타를 하면 그만큼 증시가 오르기 어려워진다. 뭐 어떤 그 증권사에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지속되니까 개인들이 단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을 해봐. 단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건 개미 투자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정신 차리지, 우리나라도.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 세계도 그렇고, 다 지금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 소멸이 예상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이 좀, 근데 그게 뭐 증시에 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들의 놀이터잖아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금 뭐 정부가 좀 힘을 써서 바꿔주고 있죠. 그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장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력은 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면 수익이 나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지금 욕심을 버리면 수익이 난다. 이게 진짜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해요. 왜냐? 자, 우리 뭐 작년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HLB, 에코프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수익이 컸다고 여러분들 이때 수익이 컸다고 지금도
계속 이런 종목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처럼 변동성이 그때보다 변동성이 훨씬 심하죠. 진짜 막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그쵸? 지금은 이런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 급등했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작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리면 때가 수익 5%, 3%, 뭐 1% 챙길 수도 있고 손절만 아니면 되잖아요. 이런 욕심을 버리면 수익이 난다고요. 충분히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건 수익이 났는데도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손절 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물론 다시 이런 장세가 올 수 있어요. 우상향하는 장세, 우리나라도 다시 뭐 그런 종목, 강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종목이 있긴 있어요. 삼양식품이나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 뭐 PNT도 그랬고 2차전지 중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긴 한데 그때 뭐 작년 2차전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다 올라갔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물론 뭐 화장품 테마도 강하긴 강합니다. K푸드랑 K뷰티가 강하긴 한데 글쎄요. 막 지금 너무 테마도 많고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줄이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17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미장에서 테슬라의 급등, 상하이 FSD 시험 승인 소식으로 오전 자율주행 및 2차 테마에 이제 반짝했죠.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오늘은 반등이 나오나 했어.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살짝 들어갔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빨리 끊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1, 2%에서 안에서 끊고 나왔고 자율주행 테마도 했습니다. 효자방에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재미를 못 봤어. 근데 효자방에서 먹으신 분들이 있고 2차 전지는 트럼프 발언 이후 계속 약한 모습이에요. 주도 테마를 하지 못했고 오늘 이후 수급 분산 장세가 오늘도 지속됐다. 뭐 전력 테마 쪽으로 수급이 갔다가 화장품 쪽으로 갔다가 또 뷰티 쪽으로 갔다가 장 끝나기 전에는 3천당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필라 반도체는 1.60%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오늘 0.72% 상승 마감,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강세 테마는요.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현대차, 방산, 바이오, 유전 되게 많아 보이지만 글쎄, 오늘 뭐 여기서도 여러분 얘네가 다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데 테마들이 강하긴 했어.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약했고 보합은 현대차 이제 테마 그 인도 상장 그 애들은 약간 보합이었고 전력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 싸그리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바로 이제 효자 종목을 볼 건데 내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자 종목 우리가 원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때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목 선정 중요하긴 하죠. 지금도 중요하긴 한데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급 이동 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장중에 어디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수급이 이제 집중되는 테마. 그 시간대 9시부터 10시까지는 전력. 11시부터 뭐 12시까지는 뭐 10시부터 11시 뭐 이때는 뭐 화장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싹 다 나눠 두시고 이쪽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지 이쪽 테마가 다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장품 테마를 매매하고 있는데 안 가. 지금 전력 테마가 굉장히 세게 가. 그러면 전력 테마를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오든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짝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화장품 테마를 그냥 계속 모으면 돼요. 왜냐? 반등이 잘 나오긴 나와.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쵸? 어느 정도 눌리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아가서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할 것인지를 잘 정하자.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디에 수급이 집중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저는 지금 같은 장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린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단타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장세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내일은 일단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갈 전력 테마를 보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갭이 많이 뜨겠지. 재룡전기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으니. 그리고 세명전기 역시도 상한가를 갔고. 그래서 재룡전기가 내일은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재룡산업이랑 세명전기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두 종목 다. 그러면 보통은 그 테마의 대장이 VI를 갑니다. 시가에. 왜냐? 10% 넘게 갭이 뜨면은 VI로 시작을 해요. 2분 늦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보통 2등, 3등, 4등인 애들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치고 나가서 얘네가 대장을 하는 거야. 이제
내일 만약에 재룡산업이 딱 10%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VI를 갔습니다. 근데 한전산업이 갑자기 쭉 올라가. 3등이었던 그 한전산업이 쭉 올라가서 VI가 끝났는데, 재룡산업이 VI가 끝났는데, 한전산업이 14% 이렇게 상승 중이야. 그러면 지금 대장은 누구예요? 당연히 한전산업이 대장이겠죠. 3등이었지만 지금 현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은. 근데 지금 장세는요, 2, 3, 4등이 잘 안 움직여. 이 VI 끝날 때까지. 계속 흐지부지합니다. 그리고 재룡산업, 이제 VI 2분 뒤에 끝났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2, 3, 4등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최근 트렌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재룡산업을 볼 거예요. 그래서 2, 3, 4등을 보기보단 내일은 그냥 재룡산업을 볼 거고, 한전산업은 사실 지금 갭이 얘도 4% 많이 떴는데 얘 오늘 잘 먹었어요. 저는 잘 먹고 나왔고, 어제부터 이렇게 모았었죠. 모아서 비중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7% 먹고 나왔거든요. 7% 정도 먹고 여기서 이제 다시 효자방에서 지금 이런 구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여기서도 3%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도 3% 정도 먹고 나왔고, 그래서 오늘 먹었기 때문에 얘는 욕심이 없는데, 저는 그냥 내일 재룡산업을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룡산업을 시가에 볼 거고, 얘가 이제 시간 외에서 전력 테마가 오른 이유는 요거가 있었어요. 한수원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 태세 돌입 전력 공급 상태 점검, 이런 뉴스가 있었고,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 역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 원전 본부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태세 및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준비 상태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테마가 이제 싸그리 다 올라갔는데, 사실 전력 테마는 원래 구리가 이번에 빠졌을 때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구리는 지금 뭐 아직 반등이 안 나왔는데 저런 뉴스를 붙이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룡산업 볼 거고, 그리고 삼성공조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얘는 끼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얘는 냉각 시스템 중에 이제 대장이었고, 얘는 오늘 현대자동차를 붙여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조회 공시 요구가 떴고, 현대차로 간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 뉴스에서는 지금 현대차 인도 상장 그거를 엮어서 이 삼성공조라는 회사가 자동차의 냉난방 그런 시스템 공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 붙여서 그냥 오늘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최근에 냉각 시스템 냉각 테마가 이제 올라올 때도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갔었는데, 얘가 삼성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삼성전자랑 그냥 이름만 똑같은 삼성공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여기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보낸 거 보면은 또 지금 가장 강한 테마를 붙여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죠. 그래서 얘는 내일 신고가 돌파하면은 이런데 위에서 한번 세게 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전에만 매매를 해야 되고, 눌리면 잡으면 안 돼. 왜냐? 저는 얘는 많이 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오늘 증권가에서 예측이야. 얘네가 자동차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간 게 아닐까? 이런 예측이에요. 뭐 오늘 특징주 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오후장엔 위험합니다. 그냥 오전에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끼가 좋았던 녀석이라서 오전에만 강할 것 같아.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뜨면 못하고요. 삼성공조 보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삼천당 제약을 볼 거예요. 삼천당 제약도 지금 이런 정고점을 앞에 두고 있고, 지금 자사주를 매각이었나요? 매각이었죠. 그래서 자사주 매각도 하고 지금 이런 주가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재료도 지금 있고 계속 결국은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알테오젠이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알테오젠이랑 같은 시기에 강했던 삼천당 제약도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이 좀 대형 바이오 테마 애들은 또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신고가 트라이를 하거나 내일 다시, 아니면 이렇게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삼천당 제약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도 내일 볼 예정이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눌림할 종목도 많고, 당연히 지금 저는 먹을 게 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효자방 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또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영상에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뭐 뉴스 중요한 게, 지금 뭐 이런 라면 수출 34% 증가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 S&P 50품이 강했죠. K소스, 미, 월마트, 아마존 50개 여국 수출 가파른 증가세,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웹툰 테마 애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전 뭐 호재 기사도 있거든요. 블랙록 나스닥 상장 나선 네이버 웹툰 투자한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블랙록이
그 코너스톤 투자자로 최대 5천만 달러. 상당히 공모주를 매입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이랩 같은 게 이제 21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데는 좋은 구간 같은데 진짜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어쨌든 상장하고 나면은 그 상장하고 나면 안 좋겠지. 상장 임박해서는 계속 주가가 오를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와이랩 같은 건. 이런 애들도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중요한 뉴스가 없었어. 다 똑같아요. 뭐 K뷰티, K푸드 이런 거고 테크윈 기사 있었고 테슬라 마스터 플랜 파트 4 준비 중 자율주행 로봇 집중 예상. 그래서 자율주행이 오늘 라이콤이 이제 그 상한가를 가려다가 29% 마감을 했거든요. 얘가 20 근데 시간 외에 하한가 갔어요. 추경 공시가 떴고 이것 때문에 간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라이콤도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라이콤도 좋아 보이는데 4,015원 시작. 라이콤도 시가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이렇게만 볼 거예요. 전력 애들 삼성공조, 삼천당 제약, 뭐 라이콤 그리고 뭐 K뷰티 그리고 유전 다 보긴 할 건데 시가는 전력, 삼성공조, 삼천당 제약은 시가부터 강할까? 이런 구간 보고 있는데 시가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삼천당 제약을 제가 내일 시가에 하는 경우는 이 갭보다 더 떴을 때 마이너스 0.64% 마감을 했는데 뭐 내일 갑자기 시가가 플러스 1% 상승 시작이야. 그러면 시가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거나 보합에서 지금 마이너스 0.64 이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시가에는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왜냐면 재룡산업이나 삼성공조 이런 애들이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 위로. 삼천당 제약은 덩어리가 커서 좀 느리죠. 시가에 하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삼천당 제약 같은 거는 이제 비중 크게 들어가서 1, 2% 이렇게 먹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똑같아요. 뭐 계속 이런 단타 그리고 수급 이동 이런 거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는 장세다. 그래서 수익 어느 정도 나면은 계속 수익 실현해주고 물리지 않게 그리고 그 종목 나왔으면 이제 또 다른 종목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이렇게 찾아보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백화점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거 좋아 보인다고 이거 사고 저거 좋아 보인다고 저거 사고.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 이거 하나 사서 끝내면 다른 거 들어가요. 물론 저도 막 갑자기 장중에 5개씩 갖고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제가 5개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중에서 3종목 4종목은 이미 보합이나 수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린 게 있다? 물린 게 뭐 4, 5개가 된다? 그러면 다 손절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항상 수익일 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도 잘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